자, 토마토 모닝쇼 3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영향 우리에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진짜 뚝 떨어졌다는 얘기가 이상하게 안 느껴질 정도예요. 장 시작하자마자 빠지기 시작하더니 끝까지 하향세가 좀 누그러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나마 코스닥 시장은 조금은 버텨주는 양상이었습니다. 장 초반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물론 장 후반 들어서는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다른 아시아 시장 대비로는 그래도 선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앞으로가 상당히 또 걱정입니다. 네. 중국의 위안화 약세 그리고 중국 시장과 더불어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영향 가도가 꾸준히 더 이어지진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국내 이슈 체크인 통해서 그럼 오늘 장 그리고 앞으로 이번 주 장까지 자세한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어려움의 연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해소가 됐다 이러면서 좀 당분간은 좀 박스권에서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겠냐 이렇게 연말에 예상을 했었는데 이건 새해 뚜껑 열고 났더니 또 이상한 악재가 또 겹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좀 연속적인 어려움들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직면하고 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한번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간밤에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도 지금 폭락을 했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4% 이상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이제 2015년 12월에 이어서 꾸준한 지금 그런 투심 자체가 불안하게 좀 지속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제 같은 경우 이제 1월에 첫 개장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큰 낙폭이 나왔었고요. 전체적인 부분 봤을 때는 대형주에서는 이제 배당 관련주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중국 관련 그리고 유가 관련이 좀 맞물려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제 현대기아차라든지 특징적인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큰 하락폭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작년 연말 배당 관련해서 좀 들어왔던 그런 매수세들이 이제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나오지 않나. 왜냐면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당분간은 보유 관점이 아닌 이제 매도하면서 이제 현금 확보로 좀 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 좀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이 나오고 낙폭이 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다시 돌렸을 때는 또 빠르게 회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좀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크게 좀 여파가 있었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제조업 이제 구매 관리 지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중국 경기가 다시 이제 불확실성으로 들어갔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 추가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과연 그 추가 부양책이 전체적인 모멘텀을 이끌어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크다.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다시 돌아와야지만이 이러한 부양책도 힘을 좀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동안에는 저유가 때문에 안 좋다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사우디라든지 이란들이 이제 전체적인 외교 관계 단절한다고 해서 유가가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는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장단에 좀 맞춰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저유가 할 때는 저유가, 이제는 또 유가가 급등한다고 했을 때는 유가가 또 올라간다라고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직 바로잡혀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좀 오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 네. 다시 한번 들춰졌을 뿐이지 결국 지난해의 악재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제 유가와 더불어서 중국발 이슈가 다시 한번 새해 첫날부터 증시를 흔들어주는 모습이었었는데 네. 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일각에서는 그래도 잘 버텨주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우선 외국인들, 기관들 당분간 좀 매도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전이 됐을 때 과연 어느 쪽으로 매기가 쏠릴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매도 속에서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하는 종목들이 네. 어느 정도 좀 구체화되어 있다. 뭐 분산되어 있지 않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IT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달 약 한 1,100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하락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 중장기적 관점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좋게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약 한 970억 원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전반적인 IT 업종 쪽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셀트리오, 메디톡스, 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돌아섰을 때 기대감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또 강하게 한번 제약바이오가 좀 세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분산 투자라기보다는 좀 업종을 좀 압축해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가 오히려 좀 기회다. 여기서 제약바이오 뭐 이렇게 대표 업종들, 대장 업종들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압축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좀 이제 어떤 대형주 어떤 배당 관련해서 요 관련돼서 최근에 어떤 낙폭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뭐 배당 관련 낙폭이 떨어졌을 때는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떨어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낙폭과에 의한 매수세로 좀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돌아선다면은 이런 낙폭 같은 경우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낙폭은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이기 때문에 뭐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업종별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축을 해야 된다. 특히 IT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바이오 제약 쪽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IT 같은 경우는 이제 6일날 이제 세스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IT 업종 쪽으로 좀 강하게 좀 매기세가 몰리면서 시장을 좀 반등을 좀 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압축 전략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해 포트폴리오 재구성 전략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압축할 만한 업종으로는 제약, 바이오, 화학, 자동차 그리고 CES 언급이 되고 있는데 IT 쪽으로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 1월 효과로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압축 전략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송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